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완강히 저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또 한 번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는 적반하장식 주장도 나왔는데 법무부 확인 결과 이번에도 건강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오전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특검보 없이 일선 검사와 수사관 2명 등 3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 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용실에서 온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예고한 대로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구치소의 기동 순찰대원 등 10여 명의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차량으로 옮기려 시도했습니다. 전화로 연결된 문홍주 특검보가 스피커폰 상태로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하지만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자 오전 9시 40분 특검은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1시간 50분 만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윤 전 대통령은 접견실로 이동해 1시간가량 변호인을 만나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했는데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의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재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워낙 진상짓을 하니까 네. 거기다 변호사들까지 진상이잖아. 지금 난립니다. 공무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위축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먼저 빤스 숙의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특검팀이 이 구치소로 또 들어갔거든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됐습니다.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네.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을 했거든요. 일단 특검팀의 설명은 윤석열 측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라고 하고 네, 공지를 띄웠죠. 네,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지금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늘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팀이 그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하고 나서 윤석열이 의무실로 갔다라고 해요. 윤석열은 지금 조금 신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무실에 지금 또 거기 에어컨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게 거기 나오죠. 또 낮잠 또 한 방 때리면은 이 꿀맛이거든.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네. 또 매불쇼 시작하기 전 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일방적인 어떤 아직까지는 특검팀에서 요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 아직 뭐 특검팀의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윤석열 변호인 쪽에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10명 정도 이제가 윤석열을 양쪽에서 팔다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네. 호송차에 넣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앉아있는 의자를 들고 옮기려고 했다가 의자가 뒤로 빠졌고 그래서 윤석열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네. 그림이 왜 이렇게 아니 지금 말인데 비디오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윤석열이 네. 팔이 빠질 것 같아요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항상 아니 이거 빨리 좀 그냥 체포영장 집행해 네. 힘써서라도 그러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윤석열, 한동훈 이런 애들은 네. 이 독직 폭행으로 프레임 전환시켜가지고 또 특검팀을 그랬었죠. 공경에 처하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가네요 또. 그렇죠. 지금 하던 수법이니까 뭐 그대로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변호인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적법한 영장 집행을 하는데 방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변호인들이 네. 네. 오히려. 변호인들. 그게 겁나니까 더 세게 뭐 치고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마치 당한 것처럼. 어느 현장에서도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아요? 네. 체포하는 상황에서 저기 난동 부리고 그러면 테이저건까지 쏘고 뭐 공포탄도 발사하고 막 이러는 게 체포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뭘 의자에 들어가지고 뭐 앉히다 말이야. 오늘은 또 드레스 코드 얘기는 안 나오네. 네. 웬일로? 나 참 별걸 다 체포 현장에서 따지고 앉았으니 이것은. 아니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아니 근데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체포할 때는 총으로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에 뭐 총 보여줘라 해서 그때도 한번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2차 집행에서 겨우 성공을 한 것인데 이번에는 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총이 아니라 이번에 힘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쓰는 물리력과 윤석열이 버틴 거 중에 윤석열이 이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안 돼. 이게 공권력이 윤석열의 힘에 밀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돼. 이렇게 저는 하면. 그래서 이건 구치소나 또 특검에서도 의지가 박약하거나 아니 무능한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민들 앞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뭐 한 100kg 넘어가지고 힘쓰고 막 배때지 눕고 누워가지고 팔 아파요 이러면은 집행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진짜 이제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제 오늘까지 중단한 거 정말 뚜껑 열리는데 한 번 더 이제 발부받아서 체포영장 집행하면은 진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의무실 가서 누워 있으니까 침대에 묶어가지고 밀고 나오면 어때? 좋은 쉽게 나올 방법. 것 같아. 차라리 그게 낫겠다. 고무옷으로 묶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진짜 나 너무 차 좀 타지 말고 그걸로 그냥 특검 광화문까지 의원 그걸로 그냥 가자. 그냥 걸어갈게. 제발 아니 제발 좀 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멀미나겠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뭐 대한민국이 아니, 어떻게 될 겁니까 일단 이거? 그 집행 현장에서 그렇게 반항하고 물리력을 썼으면 수갑을 채웠어야죠. 그렇죠. 네. 수갑을 뒤로 채웠어야지. 그럼 왜 안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갑을 뒤로 채웠으면 쓸 수 있는 게 다리밖에 없는데 네. 다리로 해봤자 그거 다리 안 올라가거든. 내가 장담하건데 절대로 45도 이상 안 올라가요. 아니 근데 왜 자꾸 그 윤석열의 이런 투정을 다 받아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뭐 누구든지 간에. 근데 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걸 완수하겠다라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께서도 어제 협조하라고 네. 공문을 보냈는데도 네. 명의 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정말 법치주의를 우리가 지킬 것이냐 포기할 거냐에 저는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직을 걸고 이거 수행할 사람이 현재 없는 게 이 비극의 모든 원인이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어느 쪽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저는 구치소의 문제로 봅니다. 구치소? 어쨌든 특검도 나가서 지휘는 했는데 네.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쪽은 이제 교도관들이니까 네. 이제 거기에 일단 1차 책임은 있고 특검도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은 했었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또 물러나고 철수하니까 이런 모습은 너무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 이렇게 가면요 윤석열 쪽에서 오히려 역공하기 더 좋습니다. 역공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가서 제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예. 어떻게 밀려가지고 또 역공을 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변호인단 측에서도 또 법적 대응한다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 전에 또 뭐 처음 듣는 시민단체이긴 한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인가 여기에서 또 민중기 특검 그리고 정성호 장관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또 네. 모욕 명예훼손으로 빤스 얘기했다고. 그거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제 알리게 했다고. 네. 아니 빤스만 입은 놈이 잘못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됐든 고발당하면 최소한 불편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근데 형사 고소 고발은 그 오히려 그 간단해요. 왜냐면 그거 소환할 필요가 없거든. 각하하면 되거든. 각하. 그러니까 오히려 당하는 입장에서 곤란한 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쨌든 답변서 내고 대응은 해야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각하시켜 주진 않으니까. 그런 그런가요? 거. 아니, 형사 고소 고발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 이미 구금돼 있는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끌어가는 것이며 네. 또 가더라도 진술 거부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는데 네. 그거를 강제로 들고 가면 뭐 하는 거냐. 네. 결국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뭐 그렇게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질을 따져보시면 이게 지금 단순히 구금된 사람을 조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서 방문 조사를 할 것이냐 출석 조사를 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혼동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그렇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니까 네.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할 책임이 생겼어요. 특검에는. 그리고 그거를 함께 조력을 해서 도와야 되는 집행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교도관이고 근데 그 인권 보장을 윤석열을 기준으로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본인들 주장처럼 진술 거부를 할 건데 왜 데려가느냐? 아니 가서 진술 거부를 하란 말이에요. 진술 거부는 조사하는 상황에서 해야지. 예. 그러면 앞으로 누구든지 체포영장 발부되면은 나 진술 거부할 거니까 안 가도. 안 가고 나 체포 안 당하겠다. 그리고 오면은 누워가지고 일단 옷부터 벗고 이거를 지금 방치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네. 공익적 측면에서 이익 형량을 보다 지금 인권을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보장을 하려면 일반 시민들한테 먼저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관행이 되고 안정화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한테 뭐 적용되는 말든 얘기가 되는 거지. 윤석열부터 그렇죠. 시작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도 열받는 게 뭐냐면 최순실도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수위 입혀가지고 특검까지 왔고 그때 뭐 최순실이 여기 민주주의 특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강하게 저항도 합니다. 그때 교도관들이 엘리베이터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네. 그거 지휘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음. 근데 인제 와서 본인 차례 되니까 나는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됩니까? 네. 거기다가 윤석열한테만은 형사소송법에 난로되어 있는 거 시로 바꿔주고 즉시한 거 포기해서 내보내주고 네.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특혜를 계속 베푸냐는 거예요. 내란 수괴범한테 더 엄정하게 법이 집행돼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전 정말 누구 하나 내 직을 걸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자. 이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한 명이 없습니까? 전 이거는 윤석열 내란과 변론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 맞아. 이런 문제의식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소환 조사 없이 뭐 기소하라 아니면 왜 인치를 하려고 하느냐? 네, 그게 윤석열 변호인단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막상 조사를 시작해 봐야 아는 거예요. 네. 조사하는 사람이 슬슬 구슬리든지 아니면 뭐랄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탁 던져서 입을 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할지 조사를 하고 아니 시도는 적어도 하고 기소할지를 검사가 결정하지 조사받을 피의자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지. 안 그거는. 되지.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직도 윤석열이가. 언제까지 냅둬야 되냐 이거. 굉장히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이제 끝났네. 시한이 사실상 말려들죠. 그렇죠. 오늘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뭐 오후에 재집행할 생각은 없어 아니, 뭐 보이니까. 없겠죠. 사실은 이게 끝난 거죠.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잖아요. 네. 그 네. 영장에 닿아서 조력하는 거는 뭐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완력을 행사해 가지고 거부한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징벌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 내 재소자 징계 절차가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행정법상으로. 네. 그러면 그 절차라도 해야죠. 그거 해야 되겠다. 예, 예. 그거 해야 되겠네. 어. 당장 징벌방.
그거 딱 들어가면 0.7평인가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딱 낑겨 있어야 되는데 어. 워낙 체구도 가냘프고 하니까. 징벌방 괜찮네. 징벌방. 근데 그거를 이제 구치소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구치소. 구치소장이나 교도관들이 또 그걸 안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무원들입니다만은 지시에 안 따르고 정당한 업무 집행을 안 하면 그 공무원들도 징계 대상 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구치소가 뭔가 좀 이상해. 왜냐면 이상하죠. 양옆에 방을 비워놨다는 거. 네. 저는 계속해서 혼자만 이거 의심하던데 특혜. 동조를 안 해주던데. 네. 구치소 측에서 윤석열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것들을 보는 눈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튼 뭐 이상하다. 구치소 차원에서의 특혜가 이상하다. 그 전에 보면 구치소 쪽에서 어떤 식의 이제 특혜를 줄 수 있냐면 그 변호인 접견실이 있잖아요. 변호인 접견실은 보통 쫙 붙어 있잖아.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맨 끝방 접견실 중에 맨 끝방에 쓰는데 항상 그 끝방 바로 옆방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접견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하는 그치. 조치지. 원래 그 구석의 맨 끝방 항상 네. 재벌이 쓰지.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항상 그 방에 있어. 그러니까 그 끝방을 쓰면서 또 옆방은 비워놔.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를 안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더 뛰어넘었지. 아예 공무접견실에서 하루 종일 있게 그러니까 조사실에서 그거 완전 지금 완전 미친 겁니다. 구치소 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저는 하나가 더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특검이 좀 안이하게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체포영장 시한 다 됐으니까 또 발부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집행을 안 해요. 그럼 영장을 또 왜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 내줘도 집행도 못 하잖아. 그럼 영장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막습니까? 대법원장도 못 막는 게 영장이에요. 과거에 진짜 말이 안 돼. 과거에 대법원장 양승태도 구속당했어요. 대법원장도 못 막는 게 영장인데 이걸 윤석열이가 체중으로 힘으로 막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옷을 벗든지 말든지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징벌방 얘기를 하셨는데 징벌방 가야 돼. 아니 가야 된다는 건 맞지. 근데 그것도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럼 복도에 재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복도에다 재워. 특혜요? 그럼. 징벌방 넣는 거야. 진짜로 묶어가지고 갖다 그렇지. 던져놓지. 그건 뒤집어. 그건 돼요. 아니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빤스숙의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 무산됐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석열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부상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일단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을 텐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야, 근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든 성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드는 심정은 윤석열이도 보통 깡다구가 아니지만 반면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법무부가 이렇게도 무능한지 제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리력을 동원했으나 부상 우려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물리력을 그걸 동원하면- 변명이라고 합니까? 예?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고요, 법무부가.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무능하잖아요. 특검팀이 무능한 게 아니라 이 집행은 법무부가 지휘해서 정성호 장관이 뭐 특별히 지시를 했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는 그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요. 그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무시무시한 권력인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이 이런 변명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변명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폭 두목도 못 잡는 범죄단체의 두목도 못 잡는 게 정권이냐. 이게 전 세계의 조롱거리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벌어졌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사관들이 3명이나 더 추가되어서 갖고 구치소 직원들이 나와 있어서 윤석열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고지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절대로 못 간다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수복을 벗고 들어 누웠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못 했을까? 그 부상의 우려가 있다. 일단 언론에는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리고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체포를 중단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의 우려라는 거는 그 교도관들의 우려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법무부의 우려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예, 예. 특검팀은 집행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구치소에서 부상 우려가 있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이 내란의 수괴, 국가 반역의 수괴, 범죄단체의 수괴, 아니 그것도 무슨 운동을 엄청나게 한 무술 유단자인 범죄자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에 지 몸 하나 못 가누는 그런 65살 노인네 한 놈을 제압을 못해서 부상의 우려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빨가벗고 저항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을 다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수갑 채우고 바로 제압을 해서 끌고 나와야 돼. 아니 이런 작전 하나를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란 말입니까? 정말로 한심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장 오늘 사표 내야 됩니다. 자, 이걸 그러면 특검에서 이제 강제 집행을 못한 것이냐 아니면 구치소에서 협조를 하지 않은 당연히 것이냐. 구치소가 제대로 못한 거죠. 예, 무슨 예. 특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 수사관 3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그걸로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광의로 해석하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아니 뭐 있다고 했잖아요. 광의로 해석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호 장관이 서울구치소장한테 적극 체포하도록 그 지시를 했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어쨌든 서울구치소 법무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특검팀에 무슨 무술 유단자를 데리고 가서 집행을 해도 법 해석상 가능하다는 것은 저의 해석론이고 네, 예. 딱 법을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면 법무부 서울구치소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아, 정말로 충격적이고 답답합니다. 아니 정말로. 이런 정권을 지금 국민들이 이런 정권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라고 이렇게 내란 수괴를 저 체포도 못하도록 이따위로 무능한 정권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내란 조계가 실제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공권력이 집행을 못해서 거기에서 저항한다고 해서 부상 우려가 있다, 철수한다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다른 이제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버티면 그냥 공권력은 무력화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그렇죠. 답답합니다. 아니 천하의 극악무도한 조폭이나 흉악범도 막 자해를 하고 머리를 벽에 쳐박고 해도 즉시 그냥 제압해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무슨 이런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고 헛소리예요. 이거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불러서 경질을 하든가 호통을 치든가 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까지 이제 직접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아니 대통령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 뭐 무슨 주식 이상한 거래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로 해촉시키고 뭘 수사하라 뭘 하라 지시하더니 그 사건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민주주의에 이게 1000만 배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민심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심의 거센 비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더 불이 붙을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늘 예. 중으로 다시 체포를 해야 됩니다. 예, 뭔 예. 설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행동과 결과로 내야지.
말은 번지르르, 허구한 날 말은 번지르르 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정권도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 공수부대하고 싸워서 지켜낸 민주주의인데 말은 번지르르 해. 뭐 자, 하는 겁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양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특검은 일단 철수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이병철 변호사 말씀처럼 국민들은 다시 체포하라고 아마 이런 요구를 본물처럼 이제 쏟아낼 텐데요. 지금 아마 전 언론의 댓글들 아마 제가 안 봐도 눈에 훤해요. 특검이 오늘 그리고 거꾸로 예. 극우 세력들은 얼마나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기고만장하게 아마 동네 장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전 세계가 어떻게 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합헌적인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다시 민주적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지난 한 7, 8개월의 역사를 보고 전 세계가 K민주주의를 박수를 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훌륭한데 대한민국 정권은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무능하거나 부패했느냐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은 마음만 먹으면 특검이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자정 24시까지는 가능하죠. 지금 영장의 기한이 오늘 자정 24시까지니까 물론 내일 이후에도 체포영장을 다시 또 발급받아서 집행할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다시 법원이 발급해주면 뭐 합니까? 예. 구치소에서 집행이 안 되는데. 자, 결국 이제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무부 그리고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쪽에서 이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뭐 수사관을 3명을 데리고 갔는지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 뭐 모르겠지만 몇 명을 데리고 갔다면 그 사람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러면 특검은? 예, 예. 똥폼 잡으려고 데리고 갑니까? 그 구경하려고 데리고 갑니까? 아이고 교도관들이 이거 힘듭니다. 부상 우려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거 구경하려고 데리고 갔냐고요. 오늘은 뭐 특검 보는 가지도 않았다면서요. 네, 예. 제가 보면 한결같이 무능해요. 자, 일단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에 대한 공유는 이병철 변호사님 통해서 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좀 연락드리고 이런 이제 좀 이 문제는 예, 예.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부터 그자도 굉장히 터무니없이 완강하게 버티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거나 윤석열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또는 그간의 내란 재판에서도 김용현이부터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공범들 그리고 앞으로도 구속돼야 되는 수많은 공범들도 이런 짓 할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조폭들이 이런 짓 할 거예요. 전국의 양아치들이 그 지금 구치소 교도소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을 이제 공유하면서 계속 지금 뉴스 나오는 대로 그리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버가 강력하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결국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정말로 그리고 이 문제를 대통령도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지시를 해야 돼요. 법무부 알겠습니다. 장관의 말도 지금 이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놔두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강력하게 이 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란 수계가 완전 진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집행하라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심의 들불 같은 이런 거센 분노가 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면밀하게 살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기한입니다. 그런데 내일까지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아예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뭐 체포에 대한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브리핑하면서 과거에 그 국정농단 특검 다들 기억하시죠? 이 최순실 강제구인 사례를 언급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제 최순실 씨가 강제구인돼서 오면서 뭐 우리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막 소리 지를 때 한 청소 노동자분이 예은병하네 이 오디오가 들어가서 너무 찰떡이었어요. 예, 네. 이 말까지 소환을 하면서 우리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네.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이병철 네. 변호사님이 뭐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제가 다음 주에 이병철 예언 TV를 시작합니다. 예언 TV. 갑자기 채널 홍보입니까? 네, 예언 TV. 이병철 예언 TV 다음 주에 시작한다고요? 예. 아직 채널은 없고. 예. 그럼 다음 주에 얘기하시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다음 주에 한다고. 좋아요. 네. 예. 그 과거 이게 진짜 네. 역사적인 멘트였죠. 그 아. 최순실 씨. 또 그때 구속은 됐는데 서울구 지소에 있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6차례인가를 안 나오니까 역시 체포영장 받아서 그때는 그 윤석열 특검팀이 한 거예요. 그때도 체포영장 받아서 끌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언론이 막 있으니까 거기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이것보다도 100배 더 유명했던 게 그 옆에 그 네.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연병하네 한 게 맞아요. 더 유명해졌죠. 이번에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 댓글로 신평 변호사가 예. 그 며칠 전에 윤석열 씨를 그 접견을 했는데 변호사니까 생지옥이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했잖아요. 네. 제가 그 말 딱 듣고 생지랄을 하네 진짜. 어떻게 뉴스다이브에서 어떻게 감당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뭐 네. 어차피 국어 사전에 있는 표현이니까. 네, 네, 네. 그 특검이 지금 절차가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내일 모레 그 7일까지 체포영장 마감 기한인데 지금 오늘 보도 난 거 보면 오늘 내일 강제 안 하겠다. 그 뭐 또 김건희 특검도 뭐 저렇게 물으냐,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도 말씀하셨지만 체포영장은 다시 발부받으면 바로 나옵니다. 또. 예,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우선은 좀 자발적으로 걸어놓도록 그 변호인하고 지금 협상 중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씨는 좀 계기는 양아치 기질은 있지만 네. 본인이 진짜로 죽는다 하면은 납죽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무술경관 투입해서 끌고 나오는구나. 수갑 채워서 그게 또 언론에 그냥 또 카메라에도 찍힐 수 있겠구나 하니까 싹 엎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협상해가지고 네. 또 본인이 너무 저렇게 하면 본인 사랑하는 부인한테도 악영향이 간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자진해서 나오되 본인의 그런 폼 잡는 거는 또 하려고 지금 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공권력으로 제압해서 끌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머지 공범들도 똑같은 짓 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처음 언급을 한 거잖아요.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안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윤석열 쪽에서. 그러니까 이름은 계속 거론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선임계가 제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것 그동안 같아요. 법률 대리인단의 이름으로 윤석열 측 입장이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고 나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소환 일정을 협의를 하겠다라고 특검이 발표를 하니까 저는 사실 이 대목이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앞에서 예.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 집행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거니까 시도를 해서 불발될 것이 아니라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또 뭐 다시 협조를 구해야 될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소환 일정을 협의한다라고 하니까 또 언제까지 뭘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거냐라는 일단 그 불쾌감이 먼저 들었고 이제 7일까지니까 5일과 6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안 한다고 하면 그럼 7일에는 시도를 하긴 하는 거냐. 일단 여기에 일단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이게 그 앞에서 우리가 그 특검 쪽에서 연병한의 말까지 소환할 정도라면 윤석열이 과거에 이제 자신이 어땠는지를 좀 거울을 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다 자기 모순적이고
워낙에 이게 다 본인의 과거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다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번만큼이 이제 마지막 경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2차 영장 집행 시도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저는 건의원이 찬스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네? 찬스? 네. 김건희가 가가지고 야 나와 이러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한테는 약간 뭐 다른 특혜를 주는 거죠. 뭐 밥을 좀 맛있는 거를 저녁에 주겠다라던가 그분이 네. 좀 씹는 게 어려우시대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좀 무혐의가 부드러운- 나오고 나니까 사람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죽 같은 거 이런 거 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좀 찬스를 이용하는 지금 것 뭐 같아요.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물리력이 포함된 것이다. 그렇죠. 위력으로 집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력 행사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는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한 조율 단계. 뭐 이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브리핑 내용만 본다면 그나저나 구치소에 있는 인물이 여러 형태의 특혜를 받고 있다. 뭐 접견의 형태라든지 접견의 양, 접견의 시간 등등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는 이 서울구치소장 네네.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을 하셨잖아요. 네네. 김현우 씨. 예. 김현우 씨. 이게 우리가 그냥 좀 쉬운 표현으로 이게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공권력이 있나? 정부가 있나? 또 대한민국이 법치가 상당히 발달된 나라라 하던데 예. 완전히 법이 그냥 물러 터졌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러시아 푸친 대통령이면 어떻게 했을까? 스페츠나츠를 투입했을 거예요. 그게 세계 뭐예요? 최고의 특수부대. 아. 예. 예. 시진핑 주석 제가 뭐 약간 독재자 비슷한 분 찬양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공권력의 그 정권의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 5,000년 역사의 가장 극악한 국가 반역자예요. 예. 시진핑 주석이 그 3년 전에 전 세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5년 3번 네. 또 연임하면서 전국 인민대회에서 그 전임자였던 후진타오 주석 그 노인네인데 그분을 공개적으로 양쪽에 맞아요. 팔 잡고 끌어내 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권위를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권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너무 물러터져가지고 법무부 장관님도 너무 물러터졌어요. 예. 오늘도 보도 보면 구두로 서울구치소장에게 지시했다고 하죠. 집행을 네.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 바로 징계 해봐야 됩니다. 법무부는. 그거는 또 밑에 나올 테니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지금 낮은 단계 직위 해제시켜야 됩니다. 네. 직위 해제는 명령에 불응하고 무능한 경우에 네. 대기 발령 때리고 예. 당신 교육받아라 이거예요. 구치소장 일을 못하게끔. 그렇죠. 예. 이 사람 일단 배제시키는. 네. 그다음에 중간 단계가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징계. 예, 면직 처분도 있고. 실제로 군 인권센터에서 관련해서 징계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 자체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 따라서 법무부에서 이걸 징벌해달라.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한 징벌 그리고 이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징계. 맞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장 이 사람은 징계위에도 해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강력한 게 형사처벌이죠. 그래서 사실 한 달 전인가 처음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했을 때 그때부터 불응 제대로 안 해서 지금 4차례 5차례잖아요. 그 처음 불응했을 때 다른 어느 변호사님이 그 형사 고발을 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때 저는 뭐 처음인데 이걸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다. 근데 지금 4차례 5차례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특위가 직접 가서 조사했더니 300 몇십 차례 면회를 시키고 또 밤에 일과 시간 이후 밤 9시 45분에도 하고 장소도 면회 장소가 아니고 녹음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안 하고 특별 공무 그 장소에서 또 이거는 특혜가 아니고요.
이거는 불법이고 범죄예요. 법을 어긴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전형적인 직권남용죄거든요. 예. 서울구치소장의 직권이 있는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남용해가지고 부하 공무원한테 그거를 지시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부하들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거 직권남용죄다. 해서 제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바로 국수본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바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특혜를 봐주고 편의를 봐준다 이게 아니라 법을 어겼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변호실 접견실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변호사들이 가면 접견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뭐 상대적으로 좀 시끄럽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근데 공무상 접견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쾌적하고 더 시원하고 조용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공무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경찰, 검찰들이 그렇죠. 이제 방문 조사했을 때 쓰는 장소인 것이고 이거를 이제 일종의 장소 변경 접견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접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윤석열에 대한 이 말씀하신 특혜를 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치소는 구치소의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들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뭐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워낙에 상상 이상의 것들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렇죠. 별의별 것을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여기에서 예. 법무부 장관님이 반드시 이거 조사해야 되는 게 그 공무상 그 조사실이거든요. 예. 그 장소 이름이 그 공무상 조사실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권성동이나 뭐 이런 의원들도 만나게 하고 또 지금 공범인 그 부속실장 강의구 이런 자들도 다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피의자가 일반인과 면회실에서 면회할 때는 아크릴로 딱 차단돼 있고 이제 목소리 들리도록 예. 거기서 교도관이 옆에서 서로 또 증거인멸 이런 거 하는지 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녹음도 예. 하고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 공범들 만났을 때 교도관이 그런 녹음 녹화를 했는지 그거 다 보고받고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뭐 99%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러면 다 증거인멸을 방치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따져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AP통신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외신들이 조롱하는 거라고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국가의 국격이 네. 그냥 이재명 정권의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